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합과 명제, 절대부등식 강의를 맡은 강사 이해나입니다. 음, 이 강의는요. 현재 고등학생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이 들어도 아주 좋고요.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을 잘 안 했지만 좀 손을 놨었지만 이제 수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수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시간은 모자라고 해야 될 건 많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뒤늦게라도 수학을 다시 한번 다져보려고 하는 그런 수험생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요. 오늘이 아니죠. 이 강의에서 배울 부분은 집합이라는 부분과 명제라는 부분, 그리고 명제 안에 들어있는 소단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절대부등식이라고 있어요. 자, 이 강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 가지를 익히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익히는 게 아니라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집합 그러면 조금 만만하게 봐요. 물론 만만하죠. 실제로는 만만하게만 다루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합이라는 것은 이 자체로 목적이 되는 단원이 아니에요. 집합이라는 것은 더 높은 단계를 수월히 사용하기 위한, 접근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구단을 배울 때 구구단을 잘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구구단을 왜 외워요? 우리가 수학을 함에 있어서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익혀놓는 거잖아요. 즉, 구구단은 수학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나아간 과정, 고급 과정을 수월히 진행하기 위한 도구예요. 수학이라는 것은 긴 문장을 간단한 식으로 단순화하고 정리하는 것이 수학이죠. 즉, 여러 가지 말로 주절주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나 숫자 등을 이용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집합은 그렇게 수학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집합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도구다. 도구. 이 집합이라는 부분은 수학을 진행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내신을 볼 때나 아니면은 이 도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이것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때가 있겠죠. 즉, 이 집합 자체는 수학을 위한 도구지만 우리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몇 가지 유형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 집합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도구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켜 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고요. 그러면서 학교 내신이나 수행평가 등등 그 도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들을 짚어주는 강의가 될 거예요. 큰 그림 이해되시나요?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만 잘 따라 들어와도 마스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제라는 부분 역시 좀 비슷해요. 도구다, 뭐다, 어쩌고다 있는데 이 명제도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은 수학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부등식. 이 절대부등식은 내신, 수능, 뭐 기타 등등 할 거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은 조금 자세히 깊게 들어갈 예정이니까 집합과 명제는 수학을 하기 위한 도구고 그 사용법을 평가하는 유형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따라오시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은 조금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집합의 뜻과 표현, 첫 단원이죠. 집합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원소란 무엇이냐,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냥 주절주절 외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집합이란 건 뭐냐면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냥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자,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키 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키 170cm 이상인 사람. 자,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무엇이 더 명확한가요? 이게 더 명확해요. 키 큰 사람이란 것은 사람들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누군가는 키 180을 크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키 170cm 이상은 아주 명확하죠. 단순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집합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즉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우리는 어차피 수학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집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항상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하니까 해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명확한 걸. 그러니까 집합이 그냥 뭐 명확한 걸 찾는 거다 이런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크게 담아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기준이 있는 거 그렇게만 넘어가시면 되고요. 원소라는 것은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집합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3 이하의 자연수라는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 집합인가요? 집합이에요. 왜요? 3 이하의 자연수라는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누가 있을까요? 1이 있을 것이고 2가 있을 것이고 3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를 요렇게 중괄호 1, 2, 3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이 바로 집합이에요. 3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이 녀석들이. 자, 이 녀석들이 집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하나 녀석들 1 또는 2 또는 3 이거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자, 이거는 좀 이따가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오답 비율이 높은 그런 유형 하나를 헷갈리지 않고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집합 A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토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돼지 있고 그 다음에 5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원소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이 집합 중괄호 안에 콤마로서 구분되어 있는 이 녀석들은 이거 하나하나가 원소입니다.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만약에 집합 A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는 2차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3이라는 녀석은 원소예요. 그리고 이 식도 원소입니다.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이 녀석은 항상 원소라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원소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요렇게까지 기억을 해놓고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집합과 원소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집합은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모아놓은 것, 그걸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녀석 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라는 것은, 특히 집합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학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구다. 도구.
수학을 좀 더 수월하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집합이라는 도구를 배우고 있는데 그 집합 자체가 또 주절주절 되면은 뭔가 말이 안 되죠. 즉, 기호로 단순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다시. 집합 A라는 녀석이 있어요. A라는 녀석에 뭐 3, 5, 7이라는 녀석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녀석들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원소죠. 원소죠, 전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3이라는 녀석은 집합 A에 들어가 있는 원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줄여보자고요. 문장을. 이 문장을 단순화시켜 보자고요. 3은 집합 A에, 자,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한 약속,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내고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항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해는 그냥 애지간하면 X로 놓잖아. 그런 것처럼 애지간하면은 집합은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이 3은 원소죠. 원소. 원소 3은 숫자 3은 집합 A의 원소다.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뾰족한 부분이 집합이고 이 뭉퉁한 부분이 그 원소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숫자 5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건 어떻게 나타낼까요? 역시 이렇게 나타냅니다. 숫자 7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숫자 10은 어떨까요? 10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하죠. 우리 수학에서 많이 쓰는 거, 이거.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소 기호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뭐 머리 싸맬 필요 없어. 자, 봅시다. 자, 소문자 A는 대문자 S, 즉 얘가 원소라 그랬죠. 그다음 얘가 집합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방향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즉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애지간하면은 왼쪽이 뭉퉁하도록 놔주는 거를 요 녀석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식 세울 때 어쩌고저쩌고는 0 이거를 더 많이 쓰죠. 0은 어쩌고저쩌고 이것보다. 그것처럼 그냥 익숙함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소문자 A는 대문자 S, 즉 A는 집합 S에, 그냥 S라고 하면 안 돼요. 집합 S의 원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지창이. A가 집합 S의 원소이다. A가 집합 S의 원소이다. 똑같은 말로 A가 집합 S에 속한다.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때요? B가 집합 S의 원소가 아니다. B가 집합 S에 속하지 않는다. 쉽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즉, 집합과 원소의 개념을 이제 알았을 거고 그 다음에는 표현법을 알면 돼요. 자, 표현법은 뭐냐? 이것도 사실 이 단어를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아. 이 단어를 시험에서 물어볼 정도면은 참 그런데 이것도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프, 그러면은 시험에 그래프가 뭔가요? 이렇게 묻지는 않잖아. 그냥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어떤 말로 그냥 단어로 사용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단어일 뿐이에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있어요. 먼저 원소 나열법은 뭐냐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이 괄호 안에 쭉 나열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소 나열법은 이런 거예요. 집합 A에 뭐 1, 2, 3, 4, 5 이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1, 2, 3, 4, 5라는 녀석을 그냥 뚝뚝뚝뚝뚝 나타냈죠. 이게 원소 나열법.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수학이라는 게 언제까지 만만하게 이렇게 한 5개만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아름답게. 수학은 항상 그렇잖아요. 긴 문장, 복잡한 문장을 뭔가 뷰티풀하게 조그만하게 정리하고 줄여주는 게 수학이란 말이지. 그럼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멋들어지게 한번 바꿔보자고. 자, 이걸 멋들어지게 바꿔보자고요. 1, 2, 3, 4, 5.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5 이하의 자연수라고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 5 이하의 자연수에 해당하는 녀석을 다 써놓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 또는 식으로 조건을 반영해서 나타내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 그래. 조건 제시법. 근데 이거는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 조건 제시법은 형태를 좀 외워야 돼. 만약에 우리가 자, A가 1, 2, 아까 다시 그거 3, 4, 5. 자, 이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거죠. 얘는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거죠.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집합 A는 그대로 둡니다. 근데 이거를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고 싶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X는 왜 X예요? 그냥 X 아니라 Y 해도 돼요. K라고 해도 되고. 근데 알잖아, 우리 보통 X라고 쓰는 거. 자, 바 X.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은 X 바 X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는 건 집합 A는 우리가 A라고 나타낼 것은 무엇이냐면은 X야. X. 이 집합 A에는 X가 들어가. 근데 X가 만약에 1이면 1만 들어가는 거고 X가 1, 2면 1, 2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집합 A 안에 들어가는 걸 X라고 하는데 그 X는 조건이 있어. 어떠냐? 다 이 뒤에 나타낼 거야. 그 X는 조건이 뭐냐면 5 이하의 자연수. 자, 다시 해석할게요. 집합 A는 X야. 이 X야. 근데 이 X는 조건이 뭐냐면 한번 봐봐. 이제 그 조건이 뭐야? X야. 그럼 조건이 뭔데? 봐. 보라고. 봐. 그 X는 뭐다? 5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 만약에 집합 B라는 녀석이 있어. 근데 이 녀석이 X, X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다가 가로치고 이거는 콤마를 찍으면 안 되죠. 단 X는 자연수. 자, 이렇게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봐봐요. 집합 B라는 녀석은 X야. 그게 뭐야? 봐봐. X는 5 이하다. 자연수. 아까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우리가 2차 방정식 기억해요? 2차 방정식. 예를 들면은 보자. x제곱 마이너스 3x. 지금 머리로 굴려봐야 돼.
마이너스 24는 0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마이너스 4랑 여기 2라고 해야겠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6이랑 4 하면은 마이너스 24에다가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2 맞죠? 그러면은 해는 어떻게 돼요? x는 6이랑 또는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거 우리 1학기 때 많이 했던 거잖아. 고1 때. 중3 고1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집합 A는 x 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 자,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집합 A야. 그럼 이 집합 A라는 녀석은 x다. x가 바로 x가 모인 것을 집합 A라고 해. 근데 이 x가 뭐냐면은 바를 봤더니만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녀석들이 여기에 뭐래? 원소래. 이 x들이 누구예요? x가 아까 말했던 그 해 6이랑 마이너스 4죠. 그쵸? 이 녀석들을 뭘로 쓰겠다는 거야? 원소로 보겠다는 거 아니야. 원소.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조건제시법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원소나열법으로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소가 누구예요? 6이랑 누구예요? 마이너스 4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별거 없죠? 그냥 2차 방정 우리가 했던 거야. 2차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라 라는 말을 그냥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 이 녀석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각각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즉 원소가 곧 뭐야? 해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은 해집합이라고도 합니다. 해들을 모아놓은 집합. 집합은 뭐였어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 명확한 기준이 뭐야? 이 2차 방정식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 해라는 대상들을 명확히 6과 마이너스 4라는 두 개를 명확히 찾아낼 수 있죠. 즉 집합이고 그 녀석들을 모아놓은 이 녀석이 바로 집합이다. 해집합이다. 그리고 나열해 놓은 걸 원소나열법. 그리고 이렇게 조건으로 바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을 왜 배워요?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집합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집합은 뭐다? 도구다. 무슨 말이냐?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고 앞으로 배울 방정식과 기타 등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은 그 단어 자체보다는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보았을 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풀 줄 아는데 이것의 해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못 구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놈들이라고 해서 못 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뭐 거창한 게 아니다. 표현 방식일 뿐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 도형 안에 원소를 적어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 별표. 그림의 특징 뭐다? 쉽다. 무슨 말이냐? 자,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가 있는데 1, 2, 3이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조건제시법으로 먼저 해볼까? 조건제시법은 뭐라고 할 수 있어? x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쓰면은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이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 동그라미! 못생겼다. 다시.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그려요. 집합 이름이 뭐였어요? A. 이렇게. 원소가 누구예요? 1, 2, 3. 자, 1이 있고 2 있고 3 있다. 오케이? 이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가 좋다 할 때 뭐라고 해요? 자세가 좋다 그러죠. 벤 다이어그램. 패기가 없어, 패기가. 수험생은 패기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은 이 에너지가 넘쳐야 돼.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읽지 마세요. 벤 다이어그램. 알겠죠,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 자,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은 도형 안에 숫자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오케이? 넘어갈게요. 쉽죠? 원래 제일 첫 단어는 쉬운 편이야. 목말라. 저 커피 좀 마실게요. 잠깐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집합의 분류를 볼 거야. 분류. 자, 이거 매우 쉽습니다. 이지. 매우 이지예요. 매우 이지해. 가볍게 들어봐. 여러분, 이거 보지 말고 들어봐. 집합 안에 예를 들면은 3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면은 그 숫자가 몇 개야? 뭐 몇 개인지 중요하지가 않아. 몇 개인지 셀 수 있겠죠. 유한집합. 그러면 3보다 큰 자연수 몇 개일까? 몰라. 왜? 못 세. 왜 못 세? 무한히 계속 커지니까. 무한집합. 간단하죠?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야.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히 많아. 오케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애지간하면 시험에선 이것만 다룹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직 유한집합은 별거 없다. 원소가 유한한 거.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한 거. 여기에 밑줄 치고 막 별표하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받아들여 그냥. 그러면 하나 더. 여러분, 공집합은 뭘까? 느낌을 봐, 느낌을. 공이 뭐야? 없잖아. 비었다. 공허하다. 공실. 공책. 맞잖아. 그래서 원소가 없는 거를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원소가 없는 걸.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요. 요거 얘기 좀 할게요. 공집합. 자, 여러분, 유한집합은 뭐다? 원소 유한한 거. 무한집합은 무한히 많은 거. 너무 쉽죠? 자, 그러면 공집합은 무엇이냐? 이 공집합 되게 중요해요. 애지간하면 시험에 하나 나올 거야. 자, 공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가 없는 집합이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집합이 있어. 근데 원소가 없다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소가 1, 2. 얘는 원소가 1과 2 두 개 있는 유한 집합이죠. 근데 없어. 원소가 아예 없죠. 이게 공집합이라고 그냥. 근데 없어 보이잖아. 이게 뭐야? 없어 보이잖아. 그쵸? 이게 뭐야? 이게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공집합이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 원소 몇 개? 없다고. 원소 없다고. 그럼 원소 개수 몇 개? 0개. 오케이?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낸다? 땡. 이 점 아니에요. 이거야 이거. 땡. 이렇게 나타낸다. 그리고 원소 몇 개다? 0개. 우리가 방정식을 생각해봐. 해가 몇 개야 이런 거랬어. 그래프를 생각해봐. 교점이 몇 개냐. 이놈의 수학은 맨날 몇 개냐. 그죠? 그럼 당연히 원소도 몇 개냐를 묻지 않겠어? 당연히. 우리도 이제 짬이 찼잖아요. 이 흐름이 보이지 않아? 당연히 원소도 몇 개냐를 묻지 않겠어?
자, 1, 2, 3이 있어요. 이 녀석은 원소가 몇 개예요? 원소 3개죠? 하나, 둘, 3개. 그리고 이놈의 수학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한글로 쓰는 걸 좋아하지가 않아. 집합 A의 원소가 3개다. 자, 집합 A의 원소가 3개다. 이거를 또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자, 개수. 개수 영어로 뭐라 그래? 조금 유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카운팅인가? 카운트한다고 하죠. 카운트요. 우리는 여러분 이과야. 아니 이제 문과도 듣겠구나. 우리 수학이야. 우리는 그렇게 영어를 유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카운트라는 단어를 몰라. 그냥 숫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넘버. 그래서 n. 그래서 n. 그냥 제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만 주시면 돼요. n. n이 개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괄호치고 a.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게 공부를 하려면은 뭐 머리가 좋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눈치가 좋아야 되는 것도 있어. 잘 봐봐. n이 내가 개수라 그랬어. 근데 가로치고 a야. 이거 뭘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말하는 것 같지 않아? 몇 개요? 3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즉 이 n하고 네모치고 요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요렇게 n 괄호치고 a 이렇게 있으면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 오케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집합 b가 있어요. b는 집합 b가 있는데 자, 이번 조건제시법으로 x바 x는 11 그리고 자연수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X를 봤더니만 X는 11 미만의 자연수래. 1, 2, 3, 4, 5, 6, 7, 8, 9, 10. 10개죠. 1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시 집합 A가 있어. 집합 A라는 녀석이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없죠? 없는 걸 뭐라 그랬어? 공집합이다. 맞아요? 틀렸어요. 자, 아까 말한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냥 이거랑 같은 의미야. 이거랑. 이거 꼭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안 돼요. 이거 틀린 말이야. 개수를 물어봤잖아. 근데 공집합계 말 안 돼요. 개수 뭐야? 0이에요, 0. 아시겠어요? 0이고 이 녀석을 그냥 이렇게 나타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나 같은 말인 거야. 이 A가 곧 공집합인 거야. 아시겠죠? 이 A의 개수가 요거다라는 그런 망발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리고 원소의 개수까지 나왔어요. 별거 없죠? 넘어갑시다. 하나 더 짚어보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잘 봐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은 0. 그러면 이게 바가 있고 x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집합 A야. 그럼 이 집합 A는 이 2차 방정식의 해집합이죠.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해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과 3이죠. 그쵸? 그러면 이 집합 A에 A는 뭐가 돼요? 2개가 되죠. 원소가 2개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고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냈어. 근데 여기에 나온 이 해가 누구랑 누구예요? 마이너스 1과 3이었어. 이 해가 곧 뭐가 돼? 원소가 돼. 그리고 이 녀석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집합이라고 했죠. 그 2차 방정식의 해들을 모아놓은 해집합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이 원소의 개수인데 원소가 곧 해야. 원소의 개수가 2개인데 원소가 곧 해야. 그럼 이거는 뭐야? 해가 몇 개? 2개.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기억나죠?
즉 방정식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험 볼 때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냥 이거를 집합 A라고 놓고 그냥 N, A는 2 그냥 이래버린다고.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억해. 해집합에서 해의 개수를 나타내는 데 많이 사용된다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다시 말하지만 집합은 뭐다? 도구다, 도구. 앞으로 이 도구가 뭐라고 나타내냐면은 해집합인 경우에는 해의 개수. 해의 개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알죠? 허구한 날 나오잖아. 해가 없다, 해가 하나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2개다.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는 나중에 방정식으로 활용을 할 때는 해의 개수를 나타낸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